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의 종말 읽겠습니다. 인간사 모든 관계가 거래잖소. 부부관계라 해서 아닐 것 같은가? 천만에 비열하리만큼 냉혹한 거래가 바로 부부관계야. 거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나 이념 따위로 관계 자체를 뭉개면서 손해날 짓을 안 해. 절대로 안 하고 말고. 내가 왜 따위라는 표현까지 썼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타령을 해대는 작자들이거든. 관계의 본질을 모르니 사랑으로 일어난 자신의 거룩한 감성까지 타락시켜버리는 게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면 모두가 이런 식이다. 오래된 늙은 무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아니, 무당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천년을 수도한 도사라고 해도 피를 토해도 모자란 나의 절절한 심정 단 한 가닥도 헤아려낼 수 없을 것이다. 안다. 그럼에도 나는 필요했다. 나를 쏟아낼, 아니 썩어질 대로 썩어 문드러진 내장에 시퍼렇게 피어오른 곰팡이를 토해내고 싶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올라왔다.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그것은 확실히 지독한 곰팡내였다. 이렇게 잠식당하다가는 결국은 시퍼런 한 송이 곰팡이 꽃으로 생을 마감할 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야 본 게임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오랫동안 갈고 또 갈았던 바짝 날이 선 긴 칼로 그들의 모가지를 벨 것이다. 깨끗하고 시원하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속에서 올리는 곰팡내로 물 한 모금을 목구멍에 넘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날고기는 병원에서도 병명을 잡아내지 못하니 치료 방법 또한 없었다. 그래서 찾아왔다. 휘파람으로 수천 명의 동자를 부린다는 당신을. 그런데 비녀를 꽂은 숱없는 백발에 비단 한복을 차려입기는 했지만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보려 위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 무당은 생각보다 많이 노쇠한 노인네였다. 오늘 내일 할 것만 같은 늙은 무당을 찾아 고속버스를 타고 이 낯선 지방 소도시까지 찾아오다니 미친년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앞에 앉아 종알대는 손녀라도 된 듯이 입을 내밀고 말을 꺼내놓고 있다. 말을 하면서도 내내 참으로 묘한 느낌이었다. 참얼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워서 당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요.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겨보지만 곧장 다시 올리는 식입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됐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이러다 하루아침에 망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당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수치 없는 은빛 머리칼이지만 곱게 빚어 꽂은 짧은 은비녀가 돋보이고 있는 늙은 무당의 얼굴은 깨끗했다. 보려 위에서 거의 옆으로 눕다시피 한 자세로만 늘상 있었는지 무당이 베고 있는 목침은 반질반질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은 맑고도 평형했다. 공수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22번 더 쉬었을까? 무당은 그런 나를 잠깐 보는가 싶더니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휘바람을 불었다. 휘바람을 불자마자 곧 누군가가 말을 듣는 듯이 귀를 쫑긋 하는 듯 했는데
그와 동시에 무당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풀어졌다. 옛날로 치면 대갓집 자만 규수로구먼. 하필이면 시집을 간 곳이 한양 사는 양반집 망나니 큰아들이니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타고난 성정은 어쩌지 못하는 법. 독수공방 지난한 세월 참아내며 나름 제 역할은 작실했네 그려. 쯧쯧 혀를 차고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서운함의 크기는 줄지 않아. 그래도 자네 삶이라는 것이 유독 절절하게 외롭고도 서럽네 그려. 헉, 놀람은 둘째치고 소름이 오소소 돋는다. 휘파람으로 천여 명의 동자를 부린다는 소문이 사실이 맞구나. 무당의 점사에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진 나는 두 손을 모으고 황급하게 고개를 숙여 이해를 다시 갖췄다. 무당의 말은 모두 다 사실이었다. 지방이지만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요조숙녀였다. 유전자의 힘은 강하다고 교육대를 나와 임용고시에 합격한 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집안 어른들이 소개해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황급히 부부의 연을 맺었던 것은 양가의 재촉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갖춘 조건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의사 표현이나 문서를 통한 타협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둘 다 직감으로 알았고 암묵적으로 거기에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 남편은 당시 시부가 운영하던 해외 학술지 번역을 비롯해 과학 분야 저술서 번역 및 출판으로 유명세를 달리던 출판사에서 경영권을 승계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짧은 연애 시절이었지만 남편과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기억은 없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준비한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까지 데이트가 필수 항목은 아니었으니까. 어쨌거나 남편과 나는 부부가 되었고 둘 다 서로에게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각자 애를 쓰기는 썼다. 사랑 없이도 부부관계는 가능했고 나는 아내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요리 수업까지 들어가며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첫째 아이 임신 소식을 듣고부터는 고생해서 적응했던 교사직도 내려놓고 육아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적응해 살다 보니 댄디한 스타일의 시니컬한 말투를 가진 남편에 대한 마음도 살금살금 자라났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했다. 결혼하고부터 곧장 이어진 남편의 잦은 외박과 출장으로 인한 소갈이야 있었지만 타고난 천성이 그랬던 것인지 그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내서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 아내, 엄마, 며느리 등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쁘고 짧았다. 그 사이에도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모두 사내 아이였다. 부부관계가 잦은 편도 아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성사된 부부관계에서도 기가 막히게 아이가 잉태되곤 했다. 참 별일이었다. 2살 터울로 연달아 3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한 연유로 인해 나는 3형제 육아만으로도 진심 숨이 턱에 찼다. 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나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새 아이의 학부모 그리고 새 아이의 진로 지도사 또는 심리 상담사로 끊임없이 진화했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건너뛰자. 아무튼 나는 새 아이의 학교며 학원을 찾아다니거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한 정보 수집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빡빡하고 빠듯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체는 해외 지사까지 두면서 출판뿐 아니라 강연과 전시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다행한 일이었다.
덕분에 나는 내부적으로 자산을 안정화시키고 운영하는 일만 체계적으로 하면 되었다. 그것 또한 덤과 같은 나의 소임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해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25년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본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더 길고 예리한 칼을 만들면서 벼르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게임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날은 막내 아들이 소원하던 대학 입학 합격 소식을 받은 날이었다. 재수를 하긴 했지만 마침내 아들이 원했던 결과를 받아진 우리 가족 모두는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들어왔다. 무심코 열어본 문자 메시지에는 낯뜨거운 이미지 파일이 한 장 들어있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나체 사진이었다. 그 안에 남자의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익숙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화면을 키워서 몇 번이나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나른하고 편안해하면서도 한이에 젖어있는 표정으로 여성의 탄탄한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남자는 분명 남편이었다. 너무 놀라 악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데 같은 번호에서 보낸 문자가 들어와 띠링 꽂혔다. 나는 당신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땡땡땡 씨와 2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부부보다 더 부부처럼 살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과 남편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참았습니다. 피를 말리면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부디 땡땡땡 씨를 놓아주세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사진을 볼 때까지는 기가 막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로 손발만 달달 떨고 있었으나 남편의 오래된 내연녀의 문자를 읽으면서 나의 심장은 빠르게 식어갔다. 곧 평소와 다름없는 본연의 태도를 찾은 나는 내연녀에게서 온 사진과 문자를 캡처해 저장해 놓고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막내 아들 합격 소식을 듣고 모처럼 집으로 퇴근한 남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따뜻한 마차를 준비했고 아이들과 나는 종류별로 깎아 담은 과일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그 와중에도 내연녀는 줄기차게 사진을 보내왔다. 남편과 함께한 지 몇 주년 기념 여행이며 각종 이벤트성 데이트 사진까지 내연녀는 30-40분 간격으로 밤을 새워가며 줄기차게 보내왔다. 나는 보내온 이미지 파일을 열어 유심히 보고 난 다음 일일이 캡처를 해서 저장은 했지만 답장을 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